이번에는 이제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부트스트랩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남이 짜놓은 거죠. 저희가 디자인하기 되게 힘드니까 남이 짜놓은 걸 좀 써볼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W 서브스크립트에 저희가 짜놓은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짜놓은 거를 보여주긴 좀 그래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이렇게 보시면 부트스트랩이 3, 4, 5가 있습니다. 5로 갈수록 최신이겠죠. 최신에 해당되는 거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고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CSS, 자바스크립트, HTML을 합쳐가지고 되시는데, 보통 부트스트랩은 클래스 위주로 선택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디자인만 만들면 좀 그렇죠. 마우스를 올리면 뭔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데 3, 4, 5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은 버전도 생각을 해서 이제 3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3 부트스트랩 3를 계속 쓰고 있는데 4나 5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세요. 요즘 이제 그냥 깔면은 윈도우 10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10이면 익스플로러 11 정도는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부트스트랩 5 이런 것도 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적용시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께 적용시키는 방법만 잘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4나 5도 이제 사용하실 때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트스트랩 3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부트스트랩 3로 들어왔고요. 들어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부트스트랩 쓰실 때는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남이 짜놓은 것을 모아놓은 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요거 지금 먼저 이제 요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데스크탑 디자인도 그 다음에 여기 핸드폰 디자인도 이런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반응형 앱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으시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돼요.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쓰시면 이 클래스 쪽에 선언된 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디자인이 바뀌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똑같은 걸 잘못 쓰면 디자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사용되는 클래스는 조금 이제 특이하고 길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 나온 클래스들을 좀 써두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이블 많이 썼죠. 테이블 태그를 많이 썼는데 여기 BS의 테이블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 테이블처럼 여기 있는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금방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점 테이블 썼는데 점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 클래스를 지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클래스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ry yourself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서 보시면요, 요 옆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뭘 변화시키냐면 테이블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테이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클래스만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해서 얘가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요 위에 있는 게 필요해요. 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요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이제 뷰 포트라고 되어 있네요. 뷰 포트, 보여주는 포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니셜 스케일 1로 세팅하면 얘가 데스크탑이면 데스크탑 너비만큼 잡아주고, 핸드폰이면 모바일 이 너비만큼 잡아줘요.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게 쪼만해져요. 엄청 쪼만해져 가지고 얘 너비에 맞춰서 핸드폰의 너비에 맞춰서 스케일을 다르게 설정을 한다. 이게 이제 나오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메타 태그인데 뷰포트라고 이래요. 뷰포트, 네임이 뷰포트이기 때문에 뷰포트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CSS 만들어 놓은 거 뭐죠? 이쁘게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HTTPS로 여기 부트스트랩에 CSS 해당되는 게 있는데, 여기 민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저희가 주석 달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텍스트로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줄인 거예요. 주석 지우고 엔터 지우고, 그래서 글들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걸 민이라고 해요. 미니멈으로 잡아서 최소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걸 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시면 CSS로 이제 이쁘게 꾸미는 걸 만들어 놨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맨 앞에 HTTPS가 붙어 있네요. 아, 인터넷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이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파일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래서 내 사이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여기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받는 걸 델리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달받아서 적용을 시킨다. 그걸 이제 CDN이라고 합니다. CDN 코드인데요. 코드 자체를 델리버리 시키는 거예요. 배달시켜서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CDN 방식의 그 라이브러리를 적용했다. 내 컴퓨터에 다운받지 않고 적용을 시켰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쓰려면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지금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서비스를 하려면 당연히 인터넷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서버로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게 필요하고요. 이것도 CDN 방식이네요. 뒤에 보시니까 JS 동작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이 아니라 jQuery라는 거예요.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함수로 만들어 놓은 jQuery. JS입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짜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조금 아시죠? 이거를 이제 뭐 이거 지금 간단한 거 만드는 거는 거의 코드가 비슷비슷한데, 더 복잡한 코드를 만들 때는 jQuery를 사용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jQuery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 밑에 부트스트랩이라는 JS가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과 동작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구나. 요건 디자인. 이쁘게 만듭시다. 부트스트랩 디자인, 요건 부트스트랩 JS. 됐죠?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시면 jQuer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jQuery 밑에 부트스트랩 순서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CSS는 상관없어요. CSS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디자인을 위에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CSS를 위에 올렸어요. 동작을 밑에다 내려요. 동작을 보편적으로 코드 짜실 때. 아시겠죠? 그런데 동작과 동작이 있을 때는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동작을 안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라이브러리는 남이 짜놓은 거예요. 남이 짜놓은 걸 갖다가 내가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남이 짜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테이블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라고 한 개 만들었는데, 컨테이너를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는 이제 큰 박스를 한 개 만들고 얘를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컨테이너라고 하죠. 컨테이너란 말 처음 들은 건 아니죠? 예.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막 담아가지고 배에다 올려놓는 게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담아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면 위에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 뷰포트, jQuery, 부트스트랩 여기까지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합니다. 우선에 슬래시 스크립트, 여기 메타, 뷰포트, 그 다음에 CSS, JS 두 개까지 여기까지 선택하시고요. 복사합니다. 복사를 해주세요. 하셨나요? 예, 복사해주세요.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적용하려는 거, 만약 게시판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게시판에 폼.xml 적용하려고 합니다. 폼.xml, 라이트 폼을, XML이더라. 라이트 폼.jsp를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적용을 하실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선언한 거 위에다가 선언해주면 구분이 확 되겠죠. 타이틀 밑으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복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 뷰포트 한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S, 그 다음에 J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뷰포트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의 JS입니다. 부트스트랩 JS, CSS 들어가 있으시고요. jQuery의 JS,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JS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요, 저희가 디자인을 따로 안 하고 여기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세요. 테이블 태그를 잡으세요. 테이블 태그에다 한 칸 띄시고요. 클래스를 붙인다. 클래스 이꼬르 테이블이라고 쓰세요. 테이블 저장하세요. 되시겠죠? 저장하시고요. 자, 됐으면 컨트롤 F11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테이블이 여기 맨 왼쪽부터 맨 끝에까지 100%로 적용이 됐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썼으면 이제 CSS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저희가 쓸 때 여기 너무 딱 붙었잖아요. 왼쪽 딱 붙고 오른쪽 딱 붙고.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안 담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 위에 메뉴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컨테이너 안 담아요. 지금 요거 지금 메뉴 만든 거 요거 컨테이너 안 담은 거고요. 요거는 컨테이너 담은 거예요. 컨테이너 담아가지고 사용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컨테이너 담는 것과 안 담는 거를 조금 조화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너무 붙었죠. 너무 붙어가지고 보는데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이게 이제 클래스 테이블을 만드는 순간 얘가 테이블이 100%가 되어버리신다. 그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전부 다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여기 이제 다시 w3schools.com 여기 보시면 여기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에 여기 div로 컨테이너를 한 개 만들어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거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바디 바로 아래 만들어요. 바디 바로 안에 만드는데 이건 메인 같은 거는 이제 왼쪽부터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컨테이너로 div를 잡아서 컨테이너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때려박아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적당하게 이런 거를 이제 조율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이렇게 약간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제 적당한 걸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걸 땡기면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역할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전체적으로 한 개 만들어서 바디 바로 밑으로인데 저희는 이제 그 헤더 부분하고 푸터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려고 해서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할 거라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헤더 부분이거든요. 헤더 부분이고요. div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인데요. div 써져 있는 거부터 이제 여기 맨 아래 div /div까지 여기가 이제 현재 그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요 안에다가 전부 다 때려박습니다. div 있네요. div 한 개 있으니까요. div를 잡은 것을 div를 더 잡아서 포함을 시켜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써주면서 자, 클래스 이꼬르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해봐라 이런 얘기죠. div를 잡아서 그럼 여기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기 이제 폼까지 이렇게 전부 다 실어 넣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든 걸 전부 다 표시하는 걸 모든 걸 전부 다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용하게 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웹장 게시판 글 등록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적당한 그 너비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얘를 이제 원래 줄여도 이제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CSS 부분이나 이런 거 줬던 것도 좀 빼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CSS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줘서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든 예쁘게 꾸며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CSS 부분이 이렇게 있으신데 여기 스타일 부분에 해당되는 거 지금 제가 준 스타일 제가 부어서 이제 만드는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주소 처리할게요. 그 스타일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가 범위 주석에 해당되는 스타일 그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제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전부 다 주석이 됩니다. 주석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주석이 되세요. 주석이 되시고요. 됐으면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여기 싹 걷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 태그만 잠깐 쓰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컨테이너 안에 테이블 클래스 자체만 테이블로 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디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라이브러리 또는 AP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뷰포트는 요건 선언입니다. 선언. 뷰포트 한개 선언해 주시면
선언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여기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반응적 외부로 사용돼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줄여 보시면,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여기 핸드폰에 보일 때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이시고, 늘려서 전체 창으로 볼 때는, 데스크탑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신다.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늘렸다 줄였다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테스팅 해볼 수 있으시고요. 핸드폰에 보셔도 저렇게 보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 좀 바꿔볼 텐데요. 버튼은 이제 여기 인풋태그에 관련된 게 아니라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가지고요. 여기 버튼스가 있고요. 버튼 그룹이 있습니다. 버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버튼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버튼만 쓰시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버튼만 쓰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디폴트라고 쓰시면 이렇게, 요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프라이머리 쓰시고요. 버튼은 버튼입니다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뒤에다 써주는 거예요. 클래스를 써서 두 가지를 겹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직접 스타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색상들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primary, success, info, warning, danger 중에서 이런 색상들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저는 디폴트를 많이 쓰고요. 디폴트 많이 쓰고 프라이머리 키나 뭐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니면 색상을 그냥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뭐 석세스, 데인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은 뭐 석세스 그다음 취소는 데인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패턴의 이런 이미지 색상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냥 디폴트라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얘를 쓰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색상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btn이라고 먼저 써라. 이렇게. btn이라고 앞에 쓰세요. 버튼인데요. 클래스죠. 클래스라는 속성에다가 btn이라고 먼저 써라. 만약에 클래스가 2개, 3개 되잖아요. 그럼 띄어쓰기를 해라. 띄어쓰기.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속성을 2번, 3번 쓸 수는 없어요. 한 번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만.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속성은 이게 변수명이랑 동일하죠. 변수명을 중복해서 쓸 수는 없죠. 이해되시겠죠?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쓰시면서 2개, 3개 클래스를 쓸 때는 블랭크를 띄워라. 블랭크를 띄시면 요게 클래스 1개, 클래스 2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블랭크를 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btn이라고 써주세요. 버튼입니다 라고 써주고요. 뒤에다가 버튼 모양이나 사이즈 뭐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저는 디폴트를 보통 쓸 거예요. 디폴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버튼 했는데 버튼 사이즈가 나와요. 버튼 btn이라고 먼저 쓰고요. 버튼 사이즈 이게 large이고요. 이게 노멀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얘가 스몰입니다. 스몰 적게. 그 다음에 더 적게는 XS. 그래서 이제 더 적은 X 스몰 이렇게 해서 더 적은 이런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는 전부 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되시겠죠? 그럼 이제 버튼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제 써보시고요. 써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쓰시느냐? 저희가 제가 그냥 버튼입니다 라고 해서 라이트 폼에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브라우저마다 버튼 모양이 다 틀려요. 여기 버튼인데 이 버튼과 얘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 거고, 여기 크롬에서 만들어서 쓰신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 지난번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윈도우 엣지 같은 데서 보시는 거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같은 데서 보실 때 이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이제 버튼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객체가 있어서요. 지금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요거하고 요거는 좀 비슷하긴 해요. 이게 지금 크게
요건 좀 비슷하긴 한데요. 다른 브라우저 지금 부트스트랩 쓰긴 하는데 요 버튼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갖고 있는 버튼의 모양을 따라가요. 아시겠죠? 기체를 따라가서 버튼이라고 썼는데 그럼 다 같은 버튼 모양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낮은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다른 브라우저가 현재 없어서 이제 낮은 브라우저를 지금 이제 열리긴 하는데 링크가 안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프로엠파이즈 X86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좀 exe 파일 집어넣었더니 나오질 않았어가지고 로컬 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뭐 리스트.jsp 아니야 리스트.jsp 이것도 안 나오네요. 뭐가 이렇게 떴을 텐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보안이나 이런 게 뭔가 인터넷 옵션 보안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로컬 호스트 추가 http 로컬 호스트 추가 S로 시작해야 된대요. 이런 검증 필요 추가하고 됐어요. 여기 이게 모든 사이트에 대한 서버 검증 필요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제했고 이제 해라라고 했고 이제 다시 안 들어가요. 이게 또 설정을 여러 가지 봐야 되겠네요. 뭔가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뭔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요런 버튼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건 브라우저마다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인풋 태그의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게 다른 것처럼 똑같이 이제 버튼도 조금씩 틀려요. 지금 이제 요거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런 걸 똑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S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듭니다. 똑같이 버튼 태그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꼬로 얘 버튼이에요. btn이고요. 한칸 띄고요. btn 다시 언더바 아닙니다. 언더바 쓰시면서 도장 안 하신 분들 많으세요. 언더바 아니고요. 이제 디폴트 쓰시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요. 자, 쓰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여기 나오는 버튼의 모양하고 여기 모양하고 좀 다르죠?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CSS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버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이제 손가락 표시도 잘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표시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때에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버튼 모양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CSS나 적용하시는 것을 이제 보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냥 버튼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네요. 됐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클래스 이거로 뭐 btn 쓸게요. btn 사용하시고 btn 다시 btn 다시 쓰시고요. 대시라고 쓰시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이제 색상이나 이런 걸 좀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색상 쪽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인포 정도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인포. 그러면 버튼 다시 인포로 쓰시면 있고 대시 다음에 여기다가 인포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고요. 여기 이제 요 밑에 취소도 마찬가지인데 클래스 이꼬로 자 btn인데요. 그 다음에 btn 다시
저희가 이제 warning, danger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사용을 해보시면요, 이제 브라우저를 보고 이제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 새로 고침, 취소 이런 식으로. 얘는 등록은 되고요. 이렇게 색상을 지정할 것 같으면 등록을 보통 프라이머리로 보통 많이 지정을 하세요. 프라이머리 색상을 지정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저는 전부 다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wform.xml 거기 그 w3 스쿨스에 가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미 쓴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라이트 폼에서 여기 이제 확인해 드렸죠. 그 타이틀 밑으로 해서 이 네 줄을 복사합니다. 뷰포트,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를 복사하시고요. 그 적용하려는 데다가 이제 꼭 있어야지 적용이 됩니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view.jsp, 지금 보드에 view.jsp 하고 계시고요. 그 CSS 적용을 시키는 거는 주석 처리 좀 해달라. 주석 처리해서 이렇게 CSS를 적용시키지 않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래스 이꼬로 컨테이너로 좀 잡으세요. 컨테이너로 잡아주세요. 컨테이너를 잡아주시고요. 테이블이라는 태그에 저희가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좀 써주세요. 테이블이라고 써주시면 테이블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써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여기에 이제 앵커 태그가 있는데, 지금 앵커 태그를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버튼 태그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시면 버튼 태그를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버튼 태그를 좀 지워주세요 이런 얘기죠. 버튼 태그를 지워주시면 이제 언더바로 이제 링크 걸린 게 언더바로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게 되거든요. 텍스트처럼. 얘도 텍스트인데 모양을 저는 이제 버튼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래스 이꼬르 btn이라고 써주세요. btn 다시 디폴트 쓸게요. 디폴트 써가지고 클래스를 좀 이렇게 지정해서 넣어주세요. 앵커 태그에다가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넣으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얘를 그냥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오류가 나실 거예요. 이유는 잘 보세요. 어디서 오류 났는지, 그 오류 났어요 이러지 말고 행 5번째 줄 행에서 오류 났어요. 5번째 줄 행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왜 오류 났다고요? 왜 오류 났다고요?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아서. 아시겠죠? 됐나요? 데이터 넘어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넘버 여기 str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롱 타입으로 바꾸려다니까 롱 타입으로 바꿨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 매번 얘기를 했는데 그 뷰에서부터 실행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이제 넘버가 지금 데이터가 안 넘어가고 있죠. 안 넘어가 있어서 몇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일단 이제 물음표 쓰시고요. 넘버 이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서 실제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여기 뷰에서부터 실행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뷰에서 실행하지 말고요. 등록 누르시면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일반 게시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글 번호가 이렇게 넘어가, 링크 걸릴 때 글 번호가 넘어가도록 만드시면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테이블이 잡혀 있죠? 테이블이 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버튼도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얘기죠. 예, CSS 싹 걷었고요. 걷은 다음에 여기 맞춰서 썼는데, 진하게 나온 태그, 요거 진하게 글자 나온 건 진하게 안 썼지만 요거는 th 태그입니다. th 태그를 사용하시면 제목 부분이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고요. 이건 td 태그입니다. td 태그를 사용하시면 이제 일반 글자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미묘한 차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써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몇 개만 바꾸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부트스트랩 적용을 시키는데 이제 조금 깔끔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